더더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와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더 뉴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소중한 기자. 먼저 첫 번째 더 뉴스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이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전산망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화재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생한 거죠? 네, 금요일 저녁에 배터리에 의한 화재 발생해가지고 예. 정부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일단 화재는 소진됐고, 근데 이제 불은 껐어요. 네, 예. 정부가 이제 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647개의 전산 시스템 중에 예. 화재를 입지 않는 551개는 일단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발표는 했고, 이게 화재 이후에 이게 그 정부 24나 뭐 모바일 신분증이나 그리고 뭐 인터넷 우체국 같은,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익숙한 시스템들이 모두 멈춘 상태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화재 이후에 지금 오늘이 처음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지나면서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정부의 복구가 정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가시적으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재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10% 이하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요? 상황이.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이제 96개 그 전소된 것들이 이제 좀 문제인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건 정부도 뭐 예측을 못하고 전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그런 발표는 없는데, 예. 정부 차원에서 이게 언제 복구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 발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화재 직후에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현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과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거론하면서 당시 정부가 이제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그때 이제 민간 회사이긴 합니다만 정부기관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았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예, 방금 이제 들으셨다시피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고, 어제 이제 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정부 24에 또 전산망 문제 있었던 것을 거론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냐면, 이후에 이제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를 애둘러 꼬집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선 배터리 화재 기억하시는 게 아리셀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그때 이제 인명피해가 심각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이렇게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 그리고 곧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체국 이런데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곳인데, 이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이제 시스템 복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건 사고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데 한 가지 원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 없는 거고, 그래서 중대본 지금 가동됐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주시하면서 지나친 내 탓 공방보다는 좀 합리적 토론과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복구부터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직접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 전해주세요.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주 대구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어제 서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제 집회 메시지는 이재명 그리고 독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강경 기조입니다. 그래요. 이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그 보도마다 조금 다른데 예. 70명, 80명 뭐 이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석이 이제 108명이니까 약 3, 40명이 불참한 셈인데요. 그래서 당의 이제 강경 기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숫자가 뭐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지난주 이제 집회 때 논란이 됐던 게 현장에서 이제 윤 어게인으로 대변되는 뭐 예.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나 뭐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이들도 어제 집회에 뭐 상당수 또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당내에서 이제 확장성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장전욱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장애 집회 전날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 모든 지지자, 모든 중도를 설득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은 없다. 그리고 장애 투쟁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께 굳이 장애 투쟁으로 나오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예. 이게 나름 정제된 표현이긴 한데 사실상 뭐 그래서 장애 투쟁 안 하는 의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랬군요. 예. 지금 이 국민의힘 장애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장동혁 대표 방금 말씀드린 그 기자간담회 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선 확장성보다는 확실히 이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당 지도부가 겉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이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내는 이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데 가장 좋은 칼로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칼이 이제 뭐 괜찮은 비판의 도구일지 아니면은 이게 양날이 검이 돼버릴지 뭐 당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표 한강버스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 운항 시작한 지 이제 열흘 만인데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한강버스 운항을 중단합니다. 중단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밝힌 것은 이제 성능 고도와 안정화 위해서 승객을 태우지 않고 시범 운항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상황을 보면 이게 9월 18일에 이게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 수차례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운항이 중단되기도 하고 뭐 회항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출퇴근용을 표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길 위도 아니고 이제 물 위에서 이게 멈춰버리니까. 더군다나 이게 단순 출퇴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출항 이후부터 이게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서울시도 이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출퇴근용으로 적절한지 두고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질적인 출퇴근 이야기할 때 도어투도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문 밖에 나가가지고 회사 문까지 가는 예. 시간.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저희 팀원이 그 첫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을 그래요? 해봤더니 그 도어투도어 정말 그 잠실 그 주거 단지에서 마곡에 있는 그 근무 단지까지 갔더니 3시간 43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하철 너무 오래 출퇴근에 걸리는데요? 한 3-4배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라 그 배를 타려면 선착장까지 가야 되는 이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성 관련 문제가 속출하면서 확실하게 이게 출퇴근용으로 하기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게 전기권 끄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예, 이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교통카드를 주로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 교통카드를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근을 하려고 마음 먹고 타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그러면 충분히 좀 점검도 하고 네네.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서울의 출퇴근길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일수록 그 요행이나 또는 이게 뭐 보여주기식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그 수상택시 몇 년 전에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 좀 실패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강버스를 시도했을 때는 좀 촘촘한 계획이 좀 수반되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게 이제 이게 목적이랑 수단이 이게 전도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서울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버스를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뭐 사실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언제쯤 그러면 다시 재개하는 겁니까? 일단은 한 달 동안 예. 그 사람을 태우지 않고 시범 운항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한다는 거고요. 우선은 한 달 후가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그 운항 재개 시점인데 뭐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우선 제가 가져온 소식은 아리셀 참사 1심 판결인데요. 아,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개의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리셀 참사, 하나는 지난해 있었던 전세 사기 판결문입니다. 아까 아리셀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선고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그 15년이란 결과 아실 거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라는 소식은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판결문 나온 걸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제 눈에 특히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사망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고인의 의사를 합의라고 하는 것이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죠.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그동안 본 돈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 선처를 받으면 되는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상 저희 재판에서 보면은 합의를 통해서 이제 형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부는 방금 그런 이유를 밝히면서 합의라는 조건을 형량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군요. 보통 재판 보면 합의해주면은 형량을 낮춰주니까요. 네. 자, 다른 하나의 판결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작년 1월에 나온 180억 원대 전세 사기 1심 판결문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뽑은 문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공판 내내 사죄한다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피고인이 편취한 보증금 중에서는 근면한 젊은이들이 생애 첫 거액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그리고 주택 청약, 적금, 쥐꼬리만한 급여에서 떼어낸 월급 일부, 커피값처럼 욕망을 참아 모은 비상금 이런 쌈짓돈들이 그렇죠.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 돈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출발선에 뛰쳐나가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 주저앉아 울고 있다. 이렇게 다소 길게 판시를 했는데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오히려 2년 더 보태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때 이 판결을 듣고 위안을 얻었다라고 했던 판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곱씹어볼 대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